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요. 정면 인터뷰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죠. 전략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전화 연결해서 국민의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당 현안 문제들과 그리고 26표 차로 이 패배를 해서 오늘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이 재검표 결과요.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7시, 8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7시, 8시. 그럼 지금 네. 재검표가 진행 중인 거죠? 네, 표차가 워낙 적어서, 그나마 끝을 봐야 아마 마지막까지 표를 까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문 전 의원님 지금 거의 두 번째 총선 치르는 기분이실 텐데. 예, 그럼요. 그렇죠. 그럼 거의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26표 차로 정말 석패하셨는데. 네네. 혹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 예상하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뜻에 맡겨야죠. 네, 그냥 일단은 표차가 워낙 작다 보니까 한번 재검표를 요구하신 거죠? 네, 담담하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밤 7시가 되든 8시가 되든 재검표 결과가 나오면 깨끗이 승복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명확한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죠. 만에 하나 다른 결과가 나오면요? 그거야 결과가 뒤바뀌면 저로서야 바랄 나위가 없죠. 네. 근데 이제 그야 알겠습니다. 그때 결과 봐야죠. 네, 그러면은 혹시 이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에는 이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뒤바뀌면 제가 이제 바로 국회의원으로 바로 이제 취임하는 거죠. 그럼 검표에서 확인된 직후에 그럼 바로 20대 국회의원이 되실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총선이 지나고 시간이 꽤 흐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벌써 이 4월 13일 이 20대 총선이 좀 가물가물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네네. 이 투표함과 투표지 등 관리는 그동안 어떻게 되고 있었던 건가요? 그동안에 이제 투표함 보존이 받아들여져서 법원에서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네. 법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다. 예. 그러면은 이 총선 결과 나오고 거의 직후에 재검표는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4월 13일 바로 이후에 직후에 이제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하고 당선 무효 소송을 이제 제기했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재판으로서 오늘 재검표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보존 신청도 하셨고 소송도 제기하셨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오늘에서야 재검표가 실시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착잡한 심경이실 텐데 이 재검표 문제는 좀 시간이 기다려야 되니까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문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일 것 같은데 지금 당에서도 오늘 이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또 당에서 이제 이 20대에 국회에 들어가진 않으셨지만 전략홍보본부장 지금 맡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천영배 공동대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최종적으로 잘한 결정으로 보세요? 제 판단은 이제 좀 아쉽고 당혹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사건을 이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더 이상 당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문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이 사퇴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셨던 건가요? 일단이 있습니다. 일단 있는데 결국 이제 실무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면은 대표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실무선에서 서로 혼선이 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표까지 불통이 튀어서 대표님들이 책임을 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 개입돼 있는 실무선에서 이 왕 전 사무부총장이나 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이 책임을 졌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상황이 또 그렇게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돼가지고요. 당으로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 대표의 사퇴가
이 국민의당을 살릴 보관이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뭐 일시적으로는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하셨기 때문에 뭐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치 풍토라는 게 그 책임 정치가 제대로 실천이 안 됐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제 책임 정치를 그동안 많이 실천해 왔고, 네. 뭐 문제가 있으면 그 사퇴함으로써 책임을 좀 져왔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은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또 대선 주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은 네네. 다시 지지도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지도는 회복될 것이다. 자, 예, 지금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네. 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이 속보가 뜨고 있는데 혹시 네네. 전에 들으셨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예, 뭐 정확하게 뭐 들은 거 아니지만 뭐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이 박지원 원내대표가요. 이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맡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네네. 대표 권한대행은 맡을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것 같은데 당원 당규상 비대위원장은 상관없습니까? 예, 비대위원장은 겸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일한 방안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수 있는 대상이 당내와 당외가 있는데요. 네. 당내에서 한다면 뭐 박지원 대표께서 1순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뭐 당외에서 모시지 않는 한 뭐 박지원 대표께서 하시는 게 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당회에서 모셔오지 않는 한 예. 박지원 대표가 순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 안철수 대표가 오늘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는 책임지는 것 이렇게 말했고요. 아까 이 문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동안은 뭐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꼬리 자르기를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안 전 대표가 됐는데요. 늘 강조해온 이 새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의 이 대표직 사퇴가 새정치라고 하는 그 개념에 맥락이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맥락이 맞죠. 뭐 새정치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책임 정치거든요. 네. 정치 혁신, 뭐 기득권 내려놓기 이런 것들도 새정치의 내용이지만은 책임 정치가 새정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책임 정치 실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새정치의 실천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 보시기에 아까 잠깐 이게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결국은 대표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쉽다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동안에 좀 여러 이 추측 보도들이 이 돌았던 것을 반추해보면 결국은 이 김수민 의원은 당에서 지시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거고요. 네네. 지금 당 관련자들은 아는 바 없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한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권력 다툼, 암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왔어요. 사실 그랬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문제까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당이나 내부에 갈등은 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번 사건은 비화됐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네. 정확한 내용은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보시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시긴 어렵다. 네. 자, 그런데 당 대표들은 물러났는데 지금 김수민 의원, 박선숙 의원 어제 나와 있는 걸 보면 당장 출당 조치 같은 중징계는 없습니다. 기소가 확정되면 당원권 정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게 좀 낮은 징계라는 생각 안 하세요? 국민 눈높이는 조금 더 엄혹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안 대표님이나 천 대표님 사퇴하신 것도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네네. 사실 우리 내부의 상황 파악은 조금은 다른데요. 지금 진술도 엇갈리고 있고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팩트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네. 국민들께서 이 사건을 엄혹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 대표님이 사퇴하신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당은 모든 관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해서 행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사실은 이 한 번의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네네. 검찰 조사보다 먼저 당내에서 진상을 더 정확히 파악해서 더 빠르게 조치하겠다 해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는데 이 네네. 중간조사 발표에 좀 다 동의가 안 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예. 그 좀 아쉬움이 남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당내에서 좀 더 엄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그 진상 규명에 가까이 갔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내부자들 진술을 좀 더 이렇게 신뢰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근데 뭐 지금 단계에서 어느 것이 진실이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판단된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상돈 위원장께서 이 매체 인터뷰를 하실 때 당사자들을 면담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무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네네. 원칙은 다 면담하시고 엄정한 반대편의 시각에서도 추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여파로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당 지지율이 20대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당 텃밭이 되었죠. 가장 많은 지지를 몰았던 호남에서도 좀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뭐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전략 홍보 본부장이시니까 좀 대안 마련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김수민 의원 사건에 대해서 저희 당이 좀 제대로 대처하지를 못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또 그 어떤 사실관계나 어떤 프레임이 좀 상당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 비사실이 있거나 또 너무 공천 과정이 좀 부실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기 힘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 대표께서 책임자 사퇴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새롭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호남 유권자들의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대표가 오늘 사퇴하고 조금 전 속보로는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고 이 상황인데 이 워낙 그 지도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이 국민의당의 좀 이 야권에서의 입지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영입해야 한다.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문 본부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도 뭐 손학규 전 대표께서 국민의당에 오셔서 대표를 맡으시거나 뭐 당을 이끌어 주시면 좋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아야 되는데 아마 이제 손학규 전 대표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또 비대위 체제인데 그래도 앞서 두 당은 지금 이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국민의당도 좀 조기 전당대회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이제 비대위원장께서 또 비대위원들을 구성한 다음에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조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말까지는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뭐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5개월 차 이제 신당이다 보니까 전당대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좀 이 체력도 확보하고 준비할 게 많이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원도 더 확보가 돼야 되고요. 네. 전당대회 할 수 있는 기초나 뿌리가 좀 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당내 복잡한 터져 나오는 상황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오늘 또 의원님 개인적으로 재검표 문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니까요. 당선 무효 소송을 하면서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이 이 거소 투표 의혹하고요. 무효표가 많이 나왔다 이런 대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청취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거소투표라는 건 뭔가요? 거소투표라는 건 이제 건강이 안 좋거나 뭐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투표소를 직접 가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양병원 같은데 이제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그분들이 이제 선관위에 나는 그
집에서 투표하겠다 또는 내가 치료받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투표하겠다 하면 투표용지를 보내줍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그 투표를 직접 하지 않고 대리 투표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 그 부평갑에서 이렇게 그 거수 투표하는 걸 보니까 동그라미가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쳤는데 똑같은 모양의 그 동그라미가 여러 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 수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요. 네. 한 사람이 그 동그라미를 치지 않았느냐. 또 지금 그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은 대체로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치매 판정을 받으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동그라미를 크게 그렇게 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서 아마 대리 투표가 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해당 선거구 이 부평갑이요. 거소 투표자가 많이 있으셨나요? 거소 투표자도 뭐 수십 명 있었죠. 어쨌든 지금 26표 격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무효표 경우에는 직접 확인해 보시니까 어떤 경우가 많았었던 건가요? 무효표는 이제 재편대 무효로 처리된 표가 있었고요. 네. 또 상대방 후보 표로 처리가 됐는데 무효로 바뀐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표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7시를 향해서 시간은 가고 있는데요. 6시 45분이니까 한 이제 8시 전후까지 한번 좀 이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끝으로요. 이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터졌을 때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의당이 입으로만 클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맹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는 이군현 의원, 오늘은 또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 유사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기성 정치를 혁신하라. 기성 정치가 정말 좀 부패하고 기득권으로만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혁신하라는 그 총선 때 국민들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을 기성 정치의 구태를 혁파하는 것이 이번 20대 총선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민의당은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을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계속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죠. YTN 국제부의 송태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나와 계시죠?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먼저 유럽 증시 어떻게 출발했나 궁금한데요. 이틀째 상승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째 상승세로 출발하면서 브렉시트 결정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브렉시트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양 정책을 펼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우리 시각 오후 4시 반쯤 전 거래일보다 1.61% 상승했습니다. 파리의 캬크 40 지수도 오후 4시 40분쯤에 1.07% 올랐고 프랑크푸르트 닥스 지수는 0.82%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브렉시트의 쇼크로 지난 24일과 27일에는 2거래일 연속 폭락했다가 어제는 2%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네, 의외로 유럽 증시도 회복되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불확실성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네. 자, 미국 소식으로 가보죠. 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연일 이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미국 내 일자리 10만 개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 기존의 자유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슬로건으로 하는 신고립주의 무역 정책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는 먼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미국의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체결한 각종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한미 FTA와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 등 민주당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정책은 모두 실패했으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육성을 제가 전달을 하면은요, 일자리를 없애는 한미 FTA를 체결한 사람이 힐러리다. 이 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2배 늘었고 일자리도 거의 10만 개나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대통령이 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원 행위를 미국 법정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350만 개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무역 정책은 지금까지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공화당의 정통성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네, 있죠.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요,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죠. 최소 36명이 숨졌다. 이 지금 부상자, 사상자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네. 자, 경비가 삼엄한 곳이 공항인데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서 충격적인데요. 경위가 좀 밝혀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 인천공항과 달리 터키 내의 모든 공항은 건물 외부 문에도 X선 검색대가 있고 보안 요원이 이를 지킬 정도로 경비가 삼엄한데요. 테러범들은 침투 과정에서 미리 총기를 난사하면서 공항으로 뛰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터키 당국의 발표와 동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은 테러범들은 현지 시각 밤 9시 반쯤 택시를 타고 아타튀르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들이 폭탄을 지닌 채 X선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었지만은 이들은 국제선 출국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총기를 발사하며 검색대를 지나서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건물 내로 들어가서도 승객과 보안요원들에게 총격을 계속했는데요. 다른 보안요원들이 쓰러뜨려서 저지하려고 하는 순간에 스스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동시에 다른 테러범들이 출국 수속대 앞과 입국장 밖 주차장 근처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모두 36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부상했는데요. 각국의 국제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인공지능 AI 소식이네요. AI 로봇이 인류보다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다고요? 네네. 영국의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한 말인데요.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 AI 로봇이 인류보다 빠르게 진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AI의 반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최근 레리 킹과의 인터넷 토크쇼 인터뷰에서 AI의 발전이 인간의 미래에 반드시 우호적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AI는 인류보다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면서 AI가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단계가 왔을 때 그들이 우리 인류와 같은 목표로 지니고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 AI 로봇의 반란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송태엽 기자였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네, 2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